어쩜 이렇게 예쁘니? 우리 손주 할머니 처음 보는 거지? 한번 안아보자. 어머님, 아버님, 죄송하지만 아기는 눈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아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 씻었어. 소독까지 다 했다. 아니요, 손 씻어도 밖에서 세균 같은 거 묻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아기는 원래 샤워하고 옷까지 싹 갈아입고 만지는 것이 저희 원칙이라 그래요. 맞아요, 엄마. 조금 아쉽더라도 주의해주세요.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까요. 너희들 그럼 아이 데리고 밖에 외출도 안 하니?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죠. 어쨌든 저희 방침이 그러니까 이해해주세요. 우리가 무슨 병균 덩어리라도 된다는 소리니? 이럴 거면 애초에 집에 오라고 부르질 말았어야지. 알았다. 아기한테 병 옮기기 전에 우리가 갈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0대 김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죠. 아들을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보게 된 기쁨은 아주 잠시뿐이었고 아들 며느리에게 이런 취급을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분통이 터진 상태로 집에 돌아오면서도 아들 며느리가 유별나게 구는 것이 모두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저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을 싫어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난 이후로는 김 씨의 마음도 다치게 되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식구와 잘 지내고 싶었던 김 씨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처음부터 마음을 꾹 닫고 있던 며느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조용한 성격이라 말썽 한 번 부린 적이 없었어요. 공부를 안 해서 혼이 나거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죠. 서울의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대기업 직장을 들어가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30이 넘도록 여자친구 한 번 만나는 모습이 없어서 김 씨가 걱정을 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34살이 되었을 때 집으로 한 아가씨를 데려와 소개시켰고 바로 그해 가을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며느리 직장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고 김 씨의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였어요.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도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김 씨의 집에 찾아와 얼굴을 보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인지 1년에 2번 명절 때 말고는 얼굴 보는 것이 힘들었어요. 혹시라도 김 씨는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명절에도 모든 음식 준비를 혼자 다 해두었고 아들 며느리는 찾아와서 밥만 먹고 가게 배려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 김 씨는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아들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들렀다가 아들 집에 들러서 같이 식사나 하고 갈 계획이었죠. 어쩌다 보니 초행길이었는데 아들은 집 주소만 딸랑 문자로 보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찾아갔습니다. 기사님, 잠시만요.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아파트 근처에서 과일 가게를 발견한 김 씨는 택시를 세워 과일 한 박스를 샀습니다. 처음 가는 아들의 신혼집인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김 씨와 남편은 과일 상자를 들고 아들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혼자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사온 과일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소파에 걸터 앉았는데 아들이 없이 며느리와 함께 있다 보니 어색해서 할 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 귀퉁이에 걸터 앉아 핸드폰에만 눈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물 한 잔 마시고 싶었지만 물을 달라고 하면 괜히 심부름을 시키는 것 같고 그렇다고 김 씨가 주방에 서성이기에도 며느리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언제 오나 며느리에게 물었지만 곧 온다는 퉁명스러운 단답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지
휴대폰을 쉴 새 없이 만지고 진동이 계속 울려댔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구겨져만 갔어요. 괜히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고 목마름을 참다 못한 김 씨가 물 한 잔만 달라고 했더니 며느리는 시선을 핸드폰에 고정한 채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주방에 정수기 있어요. 물컵도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허둥지둥하며 물을 마셨고 김 씨가 이 집에 들어와 20분도 채 머물지 않았는데 시간은 몇 시간이 지나간 것처럼 불편했어요. 오늘 아들이 많이 늦나 보네. 같이 밥 한 끼 하려 했는데 다음에 와야겠다. 김 씨가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며느리는 반색을 하며 같이 일어났어요. 아, 그러실래요? 다음에 저희가 어머님 댁으로 찾아갈게요.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꼭 간다는 말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며느리가 앞장서서 현관문을 열어주니 마치 떠밀리듯 급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기분이 상했고 김 씨 역시도 집에 오는 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집에 거의 도착하니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그냥 가셨다면서요? 다음에 오시면 아예 약속을 정하고 밖에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뜬금없는 소리였지만 무슨 이유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우리의 방문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싶었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의 집에 20분도 채 있지 않았고 오직 물 한 잔 얻어먹고 나왔을 뿐인데 본인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반대로 며느리가 김 씨의 집에 찾아왔을 때는 전혀 눈치를 보질 않았습니다. 명절에 김 씨가 준비해둔 음식을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 갈 때는 싸가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2년이 지난 후로는 며느리가 더 이상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못 간다. 만삭이라 못 간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못 간다. 이래저래 핑계를 대며 한 번을 오질 않더라고요. 어차피 엄마 아빠가 지금 오셔봤자 아기 못 봐요. 지금 오시지 말고 나중에 제가 따로 부를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잠깐 눈으로 본 것이 전부고 조리원에 있을 때도 아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나오면 집에 찾아가서 손주를 안아볼 수 있겠지 생각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들에게 언제쯤 가면 되겠냐고 슬쩍 물었더니 지금은 몸조리 중이라 힘들 것 같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들에게 듣기로는 며느리 몸조리를 위해 사돈댁이 매주 몇 번씩 방문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한 번도 못 오게 하는 것이 서운했죠. 그렇게 손주가 태어나고 거의 8개월이 다 되어서야 아들에게 처음으로 집에 와도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김 씨는 무척 기뻤고 김 씨의 남편도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기뻐 보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생각나는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 방문했을 때 며느리의 달갑지 않아 했던 반응이 떠올랐어요. 기분은 찝찝했지만 그래도 별일이 있겠나 하는 생각에 이른 아침부터 두 부부는 깨끗이 씻고 기쁜 마음으로 손주를 보러 달려갔습니다. 부부의 양손에는 그동안 손주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선물이 잔뜩 들려 있었고 아들의 집 앞에 도착한 김 씨 부부는 긴장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아들이 마중을 나왔고 일단 거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손부터 씻으라는 말에 부부는 군말 없이 깨끗하게 손부터 닦고 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작은 방에 들어가 외투부터 벗어 걸어두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거실 소파에는 아들만 앉아 있더라고요. 지금 낮잠 시간이라 아기는 안방에서 자고 있어요. 와이프도 같이 자고 있는데 깨면 데리고 나올게요.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다. 우린 괜찮아.
김씨 부부는 하는 수 없이 거실에 앉아 행여나 아기가 깰까봐 소근소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안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볼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김씨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리고 나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나고 드디어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잘 지냈니? 너가 고생이 많다. 그러면서 김씨 부부가 자리에 일어나 며느리와 손주에게 다가갔어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예쁘니? 우리 아기 할머니 처음 보는 거지? 김씨가 손주에게 팔을 내미는데 손이 채 닿기도 전에 며느리가 몸을 180도 휙 돌리고 피하는 바람에 김씨의 손은 허공에서 갈 곳을 잃었어요. 만지지는 마시고요. 죄송하지만 아기는 눈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집에 오자마자 손도 씻었다고 말을 했지만 며느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손을 씻으셨어도 밖에서 세균이 묻어올 수 있잖아요. 아기는 샤워를 하고 나서 만지는 게 원칙이에요. 김씨 입장에서 정말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지금 당장 샤워를 할 수도 없으니 만지지 말라는 소리와 같았죠. 억울한 마음에 아들을 쳐다봤더니 아들도 며느리를 따라 고개를 가로젓더라고요. 엄마, 조금 아쉬우시더라도 부탁드려요. 요즘 워낙 정체 모를 병이 많잖아요. 아들은 미안한 기색이 있었지만 며느리 말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갓난 아이도 아니고 8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이렇게 유난을 떠는 것이 어이가 없었죠. 김씨 부부는 바이러스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기 부모인 아들과 며느리가 정한 규칙이라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TV 뉴스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만 들었지 요즘 젊은 부부들은 참 유별나도 보통 유별난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그저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 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얼굴이 낯이 익어 당황스러웠는데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 사돈이 와 계신 줄은 몰랐네요.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와? 오면 온다고 미리 말을 하지. 갑자기 방문한 사람은 안사돈이었어요. 안사돈은 주말이라 그냥 지나가다 들렀다며 자기는 신경 쓸 필요 없다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화장실로 들어가 손을 씻고 나와서 자연스레 며느리의 품에서 아이를 건네받아 안아들었어요. 엄마, 아이 만지기 전에 씻고 와야지. 방금 손 씻었잖아. 얘가 왜 안 하던 소리를 하고 그래? 안사돈은 며느리에게 아이를 빼서 안아들고는 엄청 예쁘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물기가 아직 마르지도 않은 손으로 아이 얼굴도 쓰다듬고 이마에 뽀뽀도 하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아들이 나서서 변명을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장모님은 지금까지 애를 자주 봐주셨으니까. 엄마 아빠는 아무래도 외부인이니까 신경이 쓰여서 만지지 마시라고 했던 거예요. 아들은 스스로도 말을 하며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가더라고요. 그제서야 안사돈도 상황 판단이 됐는지 김 씨 부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김 씨와 남편은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저 시부모가 찾아와 아이를 만지는 것이 기분 나빴던 것이었죠. 샤워하고 아이를 만져야 하는 게 우리한테만 해당하는 규칙인가 보네? 우리가 무슨 병균 덩어리라도 되니?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샤워하고 나왔어. 이럴 거면 애초에 부르질 말았어야지. 김 씨는 특히 며느리보다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커서 말이 곱게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아들은 말렸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너무 분해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고 남편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양말바람에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 나왔지만 필요 없으니 들어가라 하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김 씨는 그날 저녁 안사돈 앞에서 느꼈던 모멸감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자신들이 우습게 보였을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불이 나는 것 같았죠. 아들은 결혼하면 남이라더니 그 말이 진리였습니다. 김 씨가 집에 돌아온 직후에도 그 다음 날에도 아들은 전화를 해서 한참을 며느리를 감싸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며느리는 문자 한 통이 없었죠. 이렇게 결혼한 자식과 부모는 거리를 두게 되나 보다 싶었습니다. 몇 달 후 설날이 돌아왔고 김 씨는 아들에게 집에 찾아올 필요 없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찾아올 필요 없다고 말했죠. 아들 며느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좋은 감정이 없는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손주가 두 돌이 되었을 때 아들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쉬운 소리를 시작했어요.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몇 달 전부터 안사돈에게 아이를 맡기고 며느리가 회사에 복직을 했다는 소식은 듣고 있었습니다. 최소 2년은 사돈이 아이를 봐주고 그 뒤로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다는데 안사돈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쳐 아이를 볼 수 없다 하더라고요. 엄마, 2년까진 바라지도 않고 1년만이라도 우리 집에 오셔서 도와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 아들의 말은 결국 김 씨에게 자기 집으로 올라와 애를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이지만 어쩜 이렇게도 염치가 없나 싶었어요. 세균 덩어리 엄마한테 너희 애를 맡길 수가 있겠니? 엄마는 아직도 그 이야기예요? 그때는 제가 죄송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애가 어려서 어린이집 보내기도 힘들어요. 딱 1년만 도와주세요. 남들은 첫돌 지나면 어린이집 잘만 보낸다더라. 너희 애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태어나서 한 번 안아본 적도 없어서 손주인지 남의 집 애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엄마, 진짜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매정하긴 누가 매정해? 부모 마음에 대못 박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김 씨는 끝내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고 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수습할 수 없었고 김 씨는 앞으로도 아들 며느리와 한 공간에서 지낼 자신도 없었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지낸 동안 가끔 전화나 한 통씩 하고 지냈지 얼굴도 거의 본 적 없었거든요. 어쩌면 며느리는 멀어진 사이가 반가웠겠지만 그건 김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한 아들은 이제 우리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라 여기고 마음을 비웠더니 한결 편해졌습니다. 괜히 아들의 집에 들어가서 애 봐주고 집안일 해주면서 뒤로 욕먹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도 않았죠. 김 씨의 남편 역시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부모 싫다고 밀어내는 며느리를 도와주고픈 마음도 없었고 그런 며느리의 꽁무니만 바라보며 부모를 등한시하는 아들도 꼴보기 싫었거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